요때가 3월 7일이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요때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요때 가격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3월 7일에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자산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자체는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채택을 했고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10년 후에 100만 달러 이상 되는 거는 제 생각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22일 오전 6시 51분입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그동안은 되게 많이 동조화가 돼 있었거든요. 흔히들 커플링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게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그게 좀 되게 심했거든요. 단적으로 말해서 비트코인은 현재 24시간 전 대비해서 2.5%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요게 나스닥인데 장 마감했죠. 현재 2.5%가 하락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이런 차이가 언제까지 일어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가볍게 볼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디커플링이 그동안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벌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이 디커플링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동조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미국 주식에서 있는 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움직임은 금이랑 움직임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오늘 특히나 좀 움직임이 비슷하죠. 물론 최근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금이 더 좋습니다. 최근 비슷하네요. 최근의 뭐 모습들을 보면 길게 볼수록 금이 더 퍼포먼스가 좋죠. 네, 위에 있는 캔들이 금이고요. 밑에 있는 빨간 선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보다 금이 요즘에는 퍼포먼스가 더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최근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커플링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금을 따라가는 것인가? 뭐 거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에는 금과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좋다. 네,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하고 비트코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요사키 형님인데 이 형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해요. 네, 미국 주식은 망한다. 그리고 금, 은, 비트코인 요런 게 좋다. 얘네들 사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2035년이 되면 10년 후네요. 10년 후가 되면 그냥 한 10배가 될 거다.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값이 한 3,4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얼마 전에 3,000달러 돌파했다고 제가 신기하게 여긴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3,000달러 돌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400도 돌파했어요. 그리고 뭐 JP모건인가? 이쪽에 보고서를 보니까 4,000달러도 내년이면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4,000달러 넘어봤자 한 20% 정도밖에 안 오른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다 보면 20%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마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될 거다. 아, 이 형님 좀 많이 약해지셨네. 작년에만 해도 뭐 100만 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엄청 약해지셨네. 10년 뒤에 100만 달러. 아,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년 뒤에 10배. 네, 저도 당연히 10년 뒤에는 10배 하면은 14억이잖아요. 요 정도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2035년에 100만 달러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은 요즘에도 뭐 되게 좋은 자산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올해 3월 7일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트적으로는 너무 안 좋은 일이었는데 요때가 3월 7일이었네요. 요때가 3월 7일이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요때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요때 가격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3월 7일에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무려 미국 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자체는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뭐 비할 바가 없죠. 비트코인의 태생부터 생각하면 요즘에 뭐 밈코인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이 원래는 밈이었습니다.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트코인 14,000개로 피자 두 판이었나? 피자 두 판을 비트코인 14,000개로 사 먹었다. 뭐 피자데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밈이니까 전혀 뭐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코인이었기 때문에 피자 한 판에 한 7,000개, 비트코인 7,000개를 먹고 뭐 파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미 가격 자체가 한 개에 1억 2천만 원이 넘어섰고 미 정부에서도 채택을 했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10년 후에 100만 달러 이상 되는 거는 제 생각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좀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해외 외신들 보면은 파월과 트럼프 간의 갈등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솔직히 본인이 똥볼을 찼거든요. 관세라는 똥볼을 본인이 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면 우리 미국 정부의 그 부채들을 갚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편안한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관세를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만 관세를 좀 세게 매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끼리의 뭐 교역은 그대로 되겠지만 미국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교역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전문가, 이거 뭐 꼭 전문가라 해야 되나? 한 중학생 이상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죠.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은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고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달러 가치 또한 같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거의 뭐 바닥을 내리꽂고 있죠. 연일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 떨어져서 저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어저께 저녁부터 97, 98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100 깨진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최근에 2023년 저점도 100이 넘고요. 2024년 저점도 100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저점은 98입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깨진 거죠. 여기가 깨졌습니다. 100 정도 되는데 이게 깨지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달러 표시 자산이거든요. 그럼 달러 가격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상대적인 거니까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뭐 달러가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달러가 쭉 빠지니까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대로 쭉 오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똥볼을 차면서 달러 가치가 빠지는 게 비트코인의 시세를 좀 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계속되진 않겠죠. 이게 미국에 붕괴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하나도 안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붕괴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어떻게든 네, 각국과 협상을 하겠죠. 지금은 중국 위주로 좀 때렸잖아요. 저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도 좀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원활하게 체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긍정주의자고 항상 희망 회로를 둘리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결국에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좀 원활히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뉴스들을 좀 보면 히토류를 중국에서 무기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히토류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좀 첨단 산업 쪽이 많이 쓰니까 히토류가 중국에서 특히나 좀 무거운 중히토류 쪽은 그냥 중국이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채굴을 하는 것과 그거를 거기에서 광석을 분리해내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내는데 공해도 좀 많이 나오고 더럽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없으면 미국이 산업에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이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다, 시진핑은 내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그게 중국하고 협상하고 싶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노선이 한 7월 3일 정도 되거든요. 미국 독립기념일이 한 7월 4일 정도 되잖아요. 90일 유예됐으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하고도 좀 무난히 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자존심을 세워서 최저 10%다, 관세는 무조건 10%는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좀 별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선에서 뭐 중국, 일본, 뭐 EU, 한국 대부분 요 정도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얘는 뭐 국방비라던가 뭐 요런 데서 자국의 이득을 좀 챙기려고 하겠죠. 뭐 그냥 요렇게 될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건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뉴스들을 꾸준히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요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최저 10%도 좀 다소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0%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요즘에 이번에 대부분 막 3% 이러다가 CPI가 이번에 처음으로 2.4% 이렇게 좀 낮게 나왔잖아요. 2022년 이후로 최저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 관세가 추가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10%가 추가가 되면 이건 뭐 상상이 안 되거든요. 2022년이었나? 요쯤 됐을 것 같은데 CPI 최대치가 9.6%가 그랬어요. 10%가 안 됐거든요. 10% 관세가 붙으면 대체 이게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게 좀 끔찍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파월이 지금 관세 붙인다며, 관세 붙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함부로 금리를 낮추면 안 돼.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기면 그거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낮출 거야 라고 말해서 트럼프가 파월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거든요. 똥볼은 지가 차고 파월한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트럼프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쿨하게 그래, 남자답게 상남자답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관세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 주식 날아갈 것 같고요, 비트코인 날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짜 상남자스럽게 관세는, 상호 관세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러면 공화당 지지율도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 과연 그 어려운 걸 트럼프가 해낼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